오늘 우리 K증시는 모처럼 미혼 한약이라는 엄청 쓴 약을 원샷해버렸는데요. 미혼 한약. 이거는 미혼인 사람이 먹는 한약이 아니라 미국 증시 혼조세. 그럼에도 한국 증시는 약세. 요걸 줄임말이고요. 간밤 미국 3대 지수 중에서 다우만 소폭 마이너스고 나스닥이랑 S&P 500 지수는 둘 다 상승 마감인데 오늘 우리 K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크게 압축해 볼 수가 있겠는데 첫째가 바로 SK하이닉스가 갑자기 어디서 날라온 사과의 얼굴을 맞고 시퍼렇게 멍이 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애플이 AI 그 인공지능 디바이스 개발에서 엔비디아가 아닌 구글 AI 칩을 사용했다는 소식이 나온 건데요. 그럼 이제 이 누가 먹다만 이 사과를 우리 K증시 냅다 던진 게 누구냐? 바로 미국 CNBC 방송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공식 발표 내지 최종 선언은 아니고 예, 이걸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하여튼 애플 측 관계자가 자체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에 기반이 되는 AI 모델에 구글이 설계한 AI 칩을 적용해서 학습 중이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이걸 이제 CNBC 측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최첨단 AI 사업 모델의 탈 엔비디아 혹은 엔비디아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 사례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갖다 지네 맘대로 해버렸는데 이제 여기다 이제 부연 설명하기를 AI 학습에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 그러니까 여기 바로 우리 SK 하이닉스 HBM이 들어가는 건데 이 GPU가 유일한 솔루션이었는데 이게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엔비디아 GPU 가격이 급등하니까 이제 빅테크들이 다른 대안을 찾는 과정 중에 구글이 AI 칩 설계한 것도 어느 정도 쓸만하다. 이제 이런 대안으로서의 어떤 좋은 평가가 애플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게 애플은 이번 AI 관련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엔비디아랑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왜 CNBC 놈들은 원래 당연히 애플이 엔비디아 칩을 써야만 했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쳤다는 식으로 깜짝 속보 충격 단독 이딴 워딩으로 보도를 때렸는지 저는 그 저의가 의심스럽고요. 뭐 실리콘밸리에서 애플하고 엔비디아가 서로 사이가 안 좋다는 거 특히 이제 팀 쿡하고 젠슨 황은 그 어떤 공식 석상이든 뭐든 하여튼 단둘이 독대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 이 정도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제 소문에 따르면 예전 그 스티브 잡스도 그렇게 이 젠슨 황을 무시하고 뭐 싫어했다는데 그럼 당연히 그 스티브 잡스랑 한 이불 덮고 자던 팀 쿡도 똑같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딱 봐도 두 사람이 비주얼만 봐도 전혀 안 어울리잖아, 솔직히. 하여간 그래서인지 저래서인지 애플이 이제 그동안 아이폰이든 아이패드든 뭐 맥이든 하여간 엔비디아 GPU를 절대 안 쓰고 자체 칩을 쓰면서 버텨왔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AI 프로그램도 자체 애플 칩을 써서 훈련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애플 칩이 뭔가 수율이 안 나왔든지 어쨌든지 하여간 엔비디아 GPU를 안 쓰려고 버티다가 애플이 AI 속도전에서 삼성전자의 추월까지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번에 구글 TPU 칩을 갖다 쓴 거라고요. 이게 팩트라고. 물론 여기서 또 우리가 약간 상상 임신적으로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를 도출해 보면은 이제 애플과 구글이 칩으로 동맹을 해서 그럼 그 칩 생산은 자체적으로 힘드니까 그 파운드리를 대만 TSMC가 아닌 우리 삼성전자에 준다고 하면 이제 그건 뭐 대박 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번 CNBC 보도가 만약에 진짜로 영향력 면에서 서프라이즈급의 그런 재료였다면 간밤에 그럼 구글 주가 그 알파벳이 급등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 알파벳도 엔비디아랑 동반 하락했어. 뚝 떨어졌어 둘 다. 자 그러면 이제 애플이 어느 시점에선가 자체 칩을 설계할 능력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결국은 자체 AI 칩도 이제 양산에 성공할 것이라는 게 미국 실리콘밸리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갑자기 튀어나온 악재라기보다는 역시 그놈의 기대감, 선반영. 그러니까 애플도 이제 AI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은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 GPU, 그럼 거기 들어가는 HBM,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칩을 결국 쓰게 될 거다. 이런 예상이 빗나갔다는 여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오늘 그 우리 K 반도체 HBM을 현재 유일하게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랑 앞으로 납품하겠다고 지금 테스트까지 줄 서서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런 데를 이제 외국인들이 후드려 팬 거고 결국 오늘 K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도세를 시장 전체에 끌어들이면서 하루 종일 K 증시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나란히 알아누웠던 이유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우리 KGNC가 그 쓴 미혼 한약을 원샷 한 이유 이제 두 번째. 바로 테슬라 조련사로 알려진 모간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또 한 번 태비 어천가를 부르면서 전기차 업황 전체에 대한 청신호가 모처럼 켜졌고, 거기다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서 갑자기 이제 그 케네디 주니어라는 복병이 출연을 하면서 카멜라 해리스가 트럼프를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쑥 올라가 버린 덕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대선은 다들 뭐 트럼프 대 바이든, 그럼 이제 바뀌어가지고 트럼프 대 해리스 이렇게 양자 대결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있습니다. 이런 존재를 보통 이제 와일드 카드라고 부르는데, 이 케네디 주니어 이 사람은 이제 케네디 가문의 후손이지만 자기 케네디 가문 사람들로부터 너 같은 탕하는 우리 집안 사람 아니라고 거의 호적을 파이다시피 이제 방출당했고 또 많은 치욕을 겪었고. 근데 이 사람 캐릭터가 조금 독특한 게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그 백신 음모론자로 꾸준히 활동을 해왔고, 이제 저가지 코로나 백신 안 맞은 사람들로부터 또 기득권이 장악한 레거시 미디어를 불신하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나름 이제 지지세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미국에서는 민주당도 공화당도 또 트럼프도 해리스도 다 싫다는 사람들의 어떤 대안으로 지금 이 케네디가 부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케네디가 만약에 누구 지지 선언을 하면서 중간에 사퇴를 해버린다, 아니면 끝까지 이제 못 먹어도 고를 한다, 이럴 경우에 이게 누구한테 해가 되느냐? 뻔하죠. 우리 예전 그 대선에서 이인재 후보 같은 포지션이란 말이야. 당시 이제 이회창, 김대중 그때 이인재가 나오지 않았으면은 그때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아닌 이회창 대통령이 탄생했을 것이다. 그럼 대한민국의 지금 모습이 많이 좀 달랐을 거라고들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 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해리스, 케네디 이렇게 3자 대결을 했을 때 트럼프하고 케네디가 표를 갈라먹을 경우 해리스가 이제 어부지리로 대선에 승리한다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근데 또 그 케네디는 평소에 트럼프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 그럼 이번에 만약에 중간에 후보 사퇴하면서 뭐 해리스를 지지 표명을 하면서 그쪽에 표를 몰아달라고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트럼프가 골치 아파지는 거고, 아니면 이대로 이제 3자 대결로 가면 이제 또 백인하고 어떤 그 와스프 계급의 표를 케네디가 또 눈 갈라먹게 하면 이제 트럼프가 또 뺏기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이대로 갈 경우에 케네디 덕분에 해리스의 당선 확률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해리스가 당선되면 곧 그 바이든이 이끌던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이 성공하는 거고, 그럼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탄소 중립 정책은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앞에 말씀드린 테슬라에 대한 장밋빛 보고서와 함께 이런 여론조사 결과까지 이제 시너지를 내면서 먼저 오늘 새벽 뉴욕 증시에서 전기차 2차 전지 소재주들 급등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날 밝자마자 이게 우리 K 배터리 2차 전지 섹터를 들어 올린 거죠. 어쨌든 오늘 그 테슬라에 대한 모간 스탠리 아담 조나스의 그 태비 여청가는 이따가 외국계 리포트에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근데 이게 다가 아닌 게 오늘 이제 이렇게 잘 해피엔딩을 한 K 2차 전지 소재주들 앞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실적이 완전히 오물풍성격으로 지금 날라들었다는 거, 이것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그 다음 오늘 우리 K증시 미혼 한약의 세 번째 이유로 들어가서 이번 주 FMC와 빅테크들 실적 행진을 앞두고 현재 외국인들과 기관 메이저 플레이어들은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다. 지금 웬만큼 급한 거 아니면은 사고 팔고, 그러니까 더 뭐 노골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수익 난 거 좀 팔아가지고 현찰 손에 쥐는 건 몰라도 여기서 굳이 지금 시급하게 막 리스크를 지고 어떤 새로운 종목에 비중을 확대하거나 매수로 들어가서 이렇게 다가오는 A급 태풍 그 FMC랑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이런 빅테크들 실적에 굳이 그 거친 항해를 하고 싶은 의지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말 나온 김에 우리 시간 오늘 밤 개막해서 목요일 새벽 3시에 결과가 나올 7월 FMC에 대한 월가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크레딧 아그리콜에서는 이번 FMC에서 연준은 당연히 금리를 동결할 거다. 이렇게 되면은 지난 2023년 7월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상 후 1년 동안 거기다가 8번 연속 FMC에서 연준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된다. 이러니 지금 월가도 여의도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똑같이. 하여간 그래서 이제 연준이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1년 동안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떨어졌고 고용시장은 조금씩 냉각 조짐이 나타났고, 그래서 크레딧 아그리콜의 하우스빌은 어구화,
어차피 9월에 금리 인하 이걸로 모아졌습니다. 근데 여기 유일한 변수가 바로 금융시장의 어떤 센티먼트인데 연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어떤 절박한 신호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게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에 막 있어가지고 야 이거 축제다 막 이러는데 연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누가 진정성을 믿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FOMC 앞두고 주가 올라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막 자해 공갈하듯이 하방으로 막 내가 날 후드려 패는 이게 다 일리가 있는 거라고 지난주 라이브 때부터 미리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제 크레딧 아그리콜이 제시하는 앞으로 이제 그 어구화 어차피 9월에 금리 인하를 위한 몇 가지 관문은 이제 그때까지 남은 고용 지표가 2개. CPI 그 소비자 물가 지수도 2개. 그리고 8월 말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제롬 파월이 최대한 이제 생색 정보통을 또 막 방송하면서 그동안 연준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다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치사를 막 하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딱 감을 잡는 거죠. 야 이제 자연스럽게 연준 금리 인하 수순으로 들어가는구나. 이제는 금리를 내려도 된다는 그 연준 의장의 직접 어떤 선언이구나.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조심해야 될 거는 이미 9월 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는 현재 시장의 투심과 주가에 충분히 선반영돼 있다. 심지어 현재 그 S&P 500 지수 예상 PER은 올해 0.65%포인트나 금리 인하를 이미 선반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너무 나간 것 같다. 0.65%포인트를 올해 내리려면 일단 9월에 0.25 내리고 그 다음 FOMC가 이제 11월, 12월 이렇게 올해 2번 남는데 그 나머지 0.4%포인트를 2번으로 나눠가지고 11월에도 0.2%포인트 내리고 12월에도 0.2%포인트 내리고 이렇게 올해 총 3번을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냐고 크레딧 아그리콜이 반문을 합니다. 러나 반갑습니다. 이번 주 정말 날씨도 덥지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 7말 8초 이 맞물려 있는 주간이다 보니까 이제 휴가철이 정점이어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휴가 가신 분들 업무 공백을 남은 사람들이 때우려니까 몸은 또 고단하지. 거기다가 K 증시도 이번 주 사실 우리 얘기는 아닌데 뭐 FOMC의 빅테크 실적에 뭐 복잡하죠. 그 와중에 오늘 마감 후에 에코프로 그룹주들 실적이 나왔는데 이 중에 가장격인 에코프로의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57.2% 감소. 그다음 영업 손실 546억 원. 근데 이게 뭐 지금 놀라우신 거예요? 뭐 실적 쇼크예요? 다 각오하고 있던 거 아닌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아니 영업 손실도 좋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한 거 다 좋은데 문제는 바로 직전 1분기 대비해서도 매출이 더 줄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매출 감소폭은 분기만에 13.1%인데 영업이익은 83.1%가 개박살을 났고 순손실은 49.6%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 막내인 에코프로 머티 이거 시총 5조 8천억짜리인데 매출 667억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37억. 거기다가 순이익은 예상치 7억을 기대했는데 정반대로 8억 순손실을 찍어버렸습니다. 이 에코프로 머티 상장 이후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첫 실적이 작년 2분기 그때 매출 2,891억 그 다음 3분기 매출 2,400억 그리고 4분기 매출 1,884억 그 다음 올해 1분기 매출 792억 그리고 이번 2분기 매출 667억 이게 바로 세 글자로 뭐라고요? 역성장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카카오 그룹주들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카카오에서 진짜 칼 들고 쫓아옵니다 진짜. 뭐 이런데도 고성장주는 PER을 보는 게 아니라고? 이게 고성장이야? 역성장이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뭐 바인딩 계약이요? 빅뱅 폭발이요? 그리고 뭐 공매도 세력의 농간이요? 지금 만약에 공매도 금지 기간 아니었으면은 이런 거는 그냥 예전역에 주가가 가루가 됐어도 100번은 됐어. 그리고 또 뭐 중국산 LFP 배터리는 쓰레기라고? 정작 CATL 2분기 실적은 흑자났는데요. 이런데도 지금 뭐 그 에코프로 회장 광복절 사면 건의한다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네 뭐 국민청원을 넣자고 이러는 사람들은 진짜 이 삼복더위에 좀 이게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지금? 앞으로 이제 잘 보세요 제가. 고스트라 나무수로 내가 고라니의 예언으로 보세요. 만약에 그 회장님이 이번 8.15 광복절에 사면받고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유상증자 발표 때립니다. 한번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